2,200원에 배달하라고요? 장거리 붙여놓고 2,200원 던져주는 거, 이런 각종 편법들을 많은 기사님들이 10년째 참고 있었는데 지난 9월에 노동부가 알고리즘까지 전부 까겠다고 나섰거든요. 발표 하루 만에 배민 쿠팡이 안 하던 짓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 바뀐 게 있긴 합니까? 오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는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노동부가 뭘 발표했는지부터 짚겠습니다. 9월 15일에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시험 감독관이 바뀐 겁니다. 10년 동안 감독관이 교실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었다는 것도 좋게 말한 거고, 솔직히 교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배민 쿠팡은 그 사이에 뭘 했느냐? 대리시험 묵인하고 컨닝 방관하고 성적표는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근데 새 감독관이 들어오면서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성적표 전부 까겠습니다.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상운송보험 가입이랑 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중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둘째,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 실태 조사 착수. 첫 번째부터 볼게요. 보험 들고 배달하라는 겁니다. 지금 무보험으로 뛰는 라이더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고 나면 피해자한테도 보상이 안 됩니다. 도로 위에 시한폭탄이에요. 이걸 이제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솔직히 대단한 정책이 아닙니다. 바닥이 없는 건물에 사람 넣고 있었는데 이제야 바닥을 깔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공중에 서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이에요. 알고리즘 실태 조사. 이게 왜 큰 거냐면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단가를 어떻게 매기는지, 배차를 어떤 기준으로 돌리는지, 미션을 왜 그 시간에 그 금액으로 거는지. 채점 기준이 비공개인 시험을 10년째 치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지는 나오고 점수는 매겨지는데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물어보면 영업비밀이랍니다. 점수가 이상해서 항의하면 돌아오는 답이 뭐였냐? 기사님은 프리랜서시잖아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거 한 줄이면 끝이었어요. 이 한 줄이. 이 업계 만능 멘트입니다. 뭘 물어봐도 이거 한 장 꺼내면 대화가 종료돼요. 근데 이번에 노동부가 그 채점 기준을 전부 열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공식으로 나온 거 이번이 처음이에요. 거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도 들어갔습니다. 위험성 평가하고 재해조사하고 유해 위험 요인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우리 배달 업종이 산재 사고율이 높잖아요. 왜 사고가 나는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단가 문제, 미션 문제, 배차 문제 전부 연결이 되거든요. 이 법이 들어오면 배달료가 왜 이 모양인지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캐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시험 점수만 보던 감독관이 이제 출제 과정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볼만한 건 이 발표가 나온 다음 날입니다. 하루예요, 하루. 10년 동안 꿈쩍 안 하던 배달 플랫폼들이 발표 딱 하루 만에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10년 동안 미동도 없더니 갑자기 24시간 만에 전력 질주입니다. 감독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벼락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먼저 쿠팡이츠. 발표 다음 날인 16일에 명의도용 근절 캠페인을 갑자기 공지했어요. 앱에서 확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갑자기 하느냐? 명의도용이 어제 오늘 문제입니까? 전국 플러스 지사들 중에 불법 외국인 없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모른 척하다가 노동부 발표 하루 만에 캠페인 공지를 올린 겁니다. 이거 보고 뭘 느끼셔야 하냐면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 안 한 거예요. GPS 데이터도 있고 로그인 기록도 있는데 10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감독관 발소리 들리니까 눈을 뜬 겁니다. 배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고수클럽을 뜯어 고쳤어요. 라이더한테 등급을 매기는 제도였거든요. 배달 많이 하면 등급이 올라갑니다. 등급 올라가면 배차 보너스를 준다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름은 그대로 두고 등급 기준을 전면 개편한 겁니다. 운행 포인트에 AI 추천 배차 수락률까지 붙었어요. 채점 기준이 더 복잡해진 건데 공개는 안 합니다. 근데 현장 체감은 정반대였습니다. 등급 올라갈수록 미션이 안 들어옵니다. 배차 보너스는 정체불명이에요. 낮은 등급이 오히려 먼저 콜을 받아간다는 증언이 수두룩했어요. 이름만 고수고 대우는 하수인 거예요. 채찍에 고수클럽 스티커 붙여놓은 건데 이제야 그 스티커를 뗀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하필 지금 떼느냐? 알고리즘 실태 조사가 들어오면 배달고수클럽의 배차 구조가 전부 드러나거든요. 채점 기준이 공개되는 판에 그 기준 자체가 엉망이면 곤란하니까 선제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건 라이더를 위해서 접은 게 아니에요. 감독관 눈에 안 걸리려고 접은 겁니다. 시험 시작 30초 전에 책상 위 낙서를 급하게 지운 겁니다. 자, 그러면 명의도용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쿠팡이 캠페인을 올린 건 봤어요. 근데 이게 왜 캠페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지를 아셔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뭐냐면요. 한국인 기사 A씨 명의로 앱 계정을 만들어요. 근데 실제로 뛰는 건 A씨가 아닙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배달을 뛰는 거예요. 수험표에는 김철수라고 적혀 있는데 시험장에 앉아 있는 건 쩡꽝아이예요. 대리시험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배달 대기 구역에 가보면 한국어가 안 되는 기사가 한국인 명의 계정으로 뛰고 있는 걸 매일 봅니다. 매일이에요. 근데 플랫폼이 이걸 몰랐을까요? GPS 데이터가 있잖아요. 로그인 기기 정보가 있잖아요. 한 계정이 서로 다른 기기에서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도 또 다 보이거든요. 데이터는 오지게 잘 수집하면서 보는 건 단가 깎을 때만 보는 겁니다. 다 보이는데 안 본 겁니다. 왜 안 봤냐? 간단합니다. 대리시험을 치는 학생이 많을수록 시험장 출석률이 올라가거든요. 출석률이 올라가면 뭐가 좋으냐? 배달 가능 인원이 늘어나니까 단가를 안 올려도 됩니다. 2,200원짜리 콜을 거절하는 기사가 줄어드니까요. 2,200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이에요. 커피 한 잔 벌겠다고 배달 뛰는 건데 그걸 거절 못하는 사람한테 던지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는 사람한테 2,200원을 던지면 그 사람은 뛸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 입장에서 명의 도용은 단속해야 할 범죄가 아니라 단가를 유지시켜주는 구조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정부가 왜 거기까지 개입하느냐? 배달은 자유시장이고 프리랜서끼리 경쟁하는 건데 국가가 알고리즘까지 들여다보는 건 과잉 규제 아니냐?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이 현장에서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자유시장이라는 건 최소한 가격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성립합니다. 지금 구조는요. 시험 문제도 비공개 채점, 기준도 비공개, 합격선도 비공개인데 응시료만 받아가는 겁니다. 자유시장이 아니라 자유착취예요. 감독관 없는 시험장은 자유가 아니라 무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짚겠습니다. 명의도용 근절 왜 플랫폼이 캠페인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캠페인이라는 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범죄를 캠페인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교통안전 포스터 대회도 아니고 시험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됐는데 감독관이 뭘 했냐면 포스터를 붙인 겁니다. 대리시험 하지 맙시다. 이게 근절 대책입니까? 본인 인증 강화하고 실시간 안면인식 도입하고 명의 대여자 영구 퇴출하면 됩니다. 왜 포스터로 떼우느냐? 답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출석률이 떨어지니까요. 진짜 근절하면 배달 가능 인원이 줄어들고 단가를 올려야 하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노동부 발표가 왜 의미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알고리즘 실태 조사가 들어가면 명의 도용이 단순 범죄가 아니라 플랫폼 수익 구조의 일부였다는 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대리시험을 잡는 게 아니라 대리시험이 가능했던 시험장 구조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정상적으로 보험 들고 본인 명의로 뛰는 기사님들입니다. 모범생이 제일 손해를 보는 시험장이에요. 대리시험 치는 애들이 출석률을 올려놓으니까 단가가 안 올라갑니다. 보험 들고 뛰니까 비용은 더 나가요. 규정 지키니까 톨 선택이 좁아집니다.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통행료 내는 차만 걸리는 거예요. 옆에서 갓길로 빠지는 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단속 카메라는 정상차로만 찍고 있어요. 통행료 내는 차가 바보되는 도로를 10년째 달리고 있는 거예요. 대리시험까지는 시험장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였습니다. 이번 건은 성적표 자체를 조작한 겁니다. 쿠팡 얘기입니다. 쿠팡이츠 배달기사님들 퇴직금 문제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거든요. 이건 법이에요. 근데 쿠팡이 뭘 했느냐? 계약 구조를 쪼갠 겁니다. 11개월 차에 계약을 끊고 며칠 쉬게 하고 다시 계약을 맺어요. 법적으로는 1년 연속 근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시험 비유로 하면 이거예요. 학생이 1년 동안 출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성적표 발급 직전에 학교가 출석부를 2권으로 쪼갠 거예요. 전반기 출석부, 후반기 출석부 각각은 1년이 안 되니까 성적표 발급 요건 미달이에요. 출석은 학생이 한 건데 성적표는 학교가 없앤 겁니다. 시험을 안 친 게 아닙니다. 성적표를 조작한 거예요. 그리고 항의하면 뭐라고 하냐? 기사님은 프리랜서시잖아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또 이겁니다. 만능 멘트 두 번째 시전이에요. 이거 쿠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업계 전반에 깔려있는 구조예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퇴직금 회피, 4대 보험 회피, 산재 회피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험은 매일 치는데 학적부에 이름이 없는 학생이에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투명인간 노동자입니다. 이게 40만 배달기사의 법적 현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데로 가겠습니다. 성적표 조작까지는 학교 차원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조작을 감독관이 알면서 넘어갔다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배달 플랫폼 단가 담합 의혹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정황을 보면요, 배민이 단가를 내리면 쿠팡도 비슷한 시기에 내립니다. 한 곳이 미션 구조를 바꾸면 나머지도 따라가요. 배달고스클럽 접은 타이밍도 그렇고 수수료 인상 시점도 그렇습니다. 한 곳이 움직이면 나머지가 한 달 안에 따라갑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요. 쌍둥이도 이렇게 똑같이 안 움직입니다. 시험장으로 치면 이겁니다. 학교가 세 군데예요. A학교, B학교, C학교. 세 학교가 동시에 합격선을 낮추고 동시에 채점 기준을 바꾸고 동시에 시험 난이도를 올립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부르는 건 세 학교 교장뿐이에요.
학생들은 다 알거든요. 짜고 치는 거라는 걸. 근데 핵심은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가 제대로 들어갔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달 플랫폼 단가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적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단가가 동시에 떨어져도 항의할 데가 없거든요. 항의하면요, 기사님은 프리랜서시잖아요.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니까 우리 책임 아닙니다. 이 멘트 진짜 만능이에요. 대리시험이 적발됐는데 감독관이 안경을 벗은 겁니다. 안 보이면 적발이 아니니까요. 이 구조가 왜 무서우냐면 감독관이 작동을 안 하면 성적표가 영원히 조작된 채로 유지되거든요. 학생은 매일 시험장에 앉는데 성적표는 학교가 쓰고 감독관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없습니다. 시험을 안 치면 퇴학이고 시험을 치면 성적표가 조작되고 항의하면 만능 멘트가 돌아옵니다. 10년 동안 이 루프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노동부 발표가 의미 있는 겁니다. 새 감독관이 들어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적표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알고리즘 실태 조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학교가 쓴 성적표가 학생이 치른 시험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겠다는 겁니다. 출석부 쪼개기가 통하는지, 합격선 담합이 있었는지, 채점 기준이 정당한지 전부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적표 감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바뀌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들어간다고 바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기대했다가 몇 달 뒤에 조용히 사라지는 걸 우리가 몇 번을 봤습니까? 머리가 좋지 않은 제가 손가락으로 세어봐도 한 손이 모자랍니다.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 감독관이 끝까지 앉아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번 알고리즘 실태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표는 했어요. 근데 조사 인력이 확보됐느냐? 알고리즘을 분석할 전문가가 노동부에 있느냐? 배민 쿠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냐? 이 질문들에 아직 답이 없어요. 감독관이 채점표를 읽을 줄 모르면요, 의작감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 지나면 다시 컨닝을 시작합니다. 쿠팡이 하루 만에 명의도용 캠페인을 올린 것도 배민이 배달고수클럽을 접은 것도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이건 반성이 아닙니다. 시험 시작 전에 컨닝 페이퍼를 숨기는 겁니다. 감독관이 나갈 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요. 10년 동안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발표가 나오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관심이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시험 감독관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교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감독관 방광이 이 업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봐야 할 건 발표 내용이 아닙니다. 후속 조치예요. 조사가 실제로 들어가는지, 조사 결과가 공개되는지,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 제재가 이루어지는지, 이 세 단계가 전부 실행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관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컨닝을 적발하고 적발 결과를 공개하고 퇴학 처분까지 가야 비로소 시험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감독관이 있든 없든 컨닝은 계속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가 들어가면 배달 단가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정부가 단가에 개입한 플랫폼이 뭘 할 거냐? 규제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배달비가 올라가면 주문이 줄어들어요. 주문이 줄어들면 콜이 줄어듭니다. 콜이 줄어들면 기사 수입이 줄어들어요. 시험 난이도를 학교가 올리든 감독관이 올리든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똑같거든요. 시험지 출처만 다르지 머리 아픈 건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들어올 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비용은 항상 라이더나 자영업자들한테 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감독관이 바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독관이 교실에 앉긴 앉았습니다. 근데 채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알고리즘 실태 조사요. 노동부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건 맞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가 공개된 건 아직 없어요. 채점표를 주문은 했는데 인쇄가 안 된 겁니다. 그 사이에 배민은 뭘 했느냐? 배달고수클럽을 뜯어 고쳤죠. 이름은 그대로인데 등급 산정 방식을 전부 바꿨습니다. 거기에 로드러너라는 새 배차 시스템까지 넣기 시작했어요. 독일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가 만든 배차 앱이에요. 스케줄 예약제로 돌아가는데 현장 반응이 어떠냐? 시범 지역에서 라이더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입점 업체 매출이 빠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고수클럽 스티커를 뗐더니 그 자리에 로드러너 스티커를 붙인 겁니다. 채찍 디자인만 바꾼 거예요.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랑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어요. 2026년을 배달 플랫폼 규제 원년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통상 압박을 걸면서 입법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험 문제지는 만들어졌는데 인쇄소에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독관은 앉았어요. 근데 채점표도 안 나왔고 컨닝 페이퍼 숨기는 건 더 정교해졌고 시험 문제지는 인쇄소에서 막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시험장이 정상화됐느냐? 아직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발표가 방향은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방향이 맞다는 거랑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출발선이에요. 10년 동안 감독관 없이 돌아간 시험장을 정상화하려면 최소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점 기준 공개입니다. 실태 조사가 아니라 공개예요. 감독관만 보는 성적표가 아니라 학생도 볼 수 있는 성적표요. 내가 왜 이 단가를 받는지, 왜 이 배차를 받는지를 기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채점 기준을 감독관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도 볼 수 있어야 공정한 시험이거든요. 로드러너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급 기준이 비공개면 채찍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둘째, 최저 배달료 도입이 필요합니다. 바닥이 없으면 사람이 떨어집니다. 2,200원짜리 콜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닥이 없다는 증거예요. 최저 시급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일하는데 최소한의 가격이 있다는 걸 사회가 인정한 거잖아요. 배달에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플랫폼은 계속 바닥을 뚫을 겁니다. 바닥 깔아달라는 게 과한 요구입니까? 원래 있었어야 할 겁니다. 셋째, 대리시험 근절은 포스터가 아니라 신분증 검사여야 합니다. 실시간 본인 인증, 이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앱에 안면 인식 넣으면 됩니다.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죠. 시험장에 신분증 검사 넣으면 대리시험이 불가능해지는데 왜 안 넣느냐? 출석률이 떨어지니까요.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올해 안에 실현되면 의미 있다고 봅니다. 3개 다 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건 불가능해요. 10년 동안 쌓인 구조를 한 번의 발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감독관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컨닝이 줄어들거든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줄어는 듭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이 판에서 오래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뛴 만큼 쳐달라. 채점 기준을 공개해달라. 대리시험을 잡아달라. 보험 들고 뛰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해달라. 이게 과한 요구입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걸 요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10년입니다. 지난 9월 노동부 발표가 그 10년을 끝내는 첫 시험지라고 저는 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채점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시험지가 나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가 나왔으면 채점이 따라와야 합니다. 채점이 끝나면 성적표가 공개돼야 해요. 성적표가 공개되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시험장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시험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고 그 기회는 아직 닥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감독관이 들어왔을 때 학생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감독관도 조용히 나갑니다. 6개월 동안 조용했으면 감독관은 이미 화장실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사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해요.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고 최저 배달료를 요구하고 명의도용 근절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이 시험의 첫 번째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9월 노동부가 알고리즘 실태 조사를 선언했고 쿠팡과 배민이 하루 만에 움직였습니다. 명의도용 캠페인을 올리고 배달고수 클럽을 뜯어고쳤어요. 이건 반성이 아니라 벼락치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알고리즘 조사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배민은 로드러너라는 새 시스템을 밀어넣고 있고 수수료 상한제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입니다. 감독관은 앉아있지만 채점은 시작도 안 했어요. 쿠팡의 퇴직금 회피 구조는 성적표 조작이었고 단가 담합 의혹은 감독관 매수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10년간 채점 기준도 성적표도 비공개였던 시험장에 처음으로 감독관이 들어왔는데 6개월째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이 감독관이 채점을 시작하게 만드는 건 우리 몫입니다. 당연한 것을 되찾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지는 나왔어요. 근데 답을 아직 안 쓴 겁니다. 이제 진짜 답을 쓸 차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무리한 배달보다 내 몸이 먼저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가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